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6일 마감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네, 증시가 또 오늘은 조정이네요. 갈팡질팡, 갈지자 걸음을 계속 걷고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에 따라서 주시장이 계속 왔다 갔다 네. 어디로 가는지 좀처럼 갈피를 못 잡고 있네요. 외국인이 사면 올라가고 팔면 떨어지는, 그냥 너무나도 어떤 편향된 한쪽으로 치우친 흐름의 움직임입니다. 증시의 어떤 낙관노래라든지 어떤 경제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미증시와 홍콩 증시, 어떤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큰 손인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삼성전자 오늘 보시면 외국인 순매수가 안 들어오죠. 그냥 바로 2% 3% 급락하고 있습니다. 사면 올라가고 팔면 떨어지고, 네, 특별할 게 없는 그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서도 잘 봐야 되죠, 주식시장은. 네, 업황도 봐야 되고 경기 전망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되는데, 경기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사면 올라가고, 전망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사면 올라가고, 전망이 이제 좋아질 것 같이 나오는데 외국인이 팔면 또 떨어지고, 네, 굉장히 심플하게 가고 있습니다. 예, 심플한데 그 심플함의 어떤 논리적 근거라든지 예측할 수 있는 기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죠. 거의 지금 상황은 도박장 가서 도박을 해야 되나, 그냥 홀짝이냐 홀이냐 짝이냐, 근거가 없죠. 예, 어떤 논리적 근거를 찾아서 맞출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좀 희박한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시적인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1월, 지난 2월 2월 2개월 동안 증시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근데 2,500을 여기 염두에 두고 이제 반등을 못 하네요. 네, 삼성전자도 이제 240일에서 지금 조정을 보이는데, 그럼 지금 사야 되는 것인지, 여기서 베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굉장히 난해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어떤 주식 투자의 어떤 최고조, 뭔가 이 난해함의 어떤 최극단, 네, 클라이막스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계속 기술적인 분석, 수급적인 분석, 경제시장, 글로벌 흐름 이런 거 다 봐도 분명히 아닌데 증시는 1월 한 달 바짝 올라왔거든요. 그럼 여기서 따라 붙어야 되냐? 그것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는 이제 스펙이었죠. 어제 이제 스펙주 얘기를 좀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스펙주 잠깐 또 얘기 드리자면, 스펙의 종류는 상장되기 전, 합병되기 전 스펙주, 그 다음에 합병 중인 스펙주, 네, 스펙주, 그 다음에 합병이 완료되고 상장된 스펙주,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별을 해드렸습니다, 어저께. 그 중에서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오늘은 잠깐 또 틈을 내서 스펙 중에서 합병이 되기 전 스펙주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 어제 뭐 30분 정도 얘기 드렸는데 너무 내용이 길어서 이걸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얘기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합병 전, 네, 합병 승인이 나기 전 이런 스펙주들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2,000원에서 2,100원 이내에 있는 아이들이 앞으로 이제 상장 합병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스펙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중에 얘는 벌써 이제 2년이 지나버렸죠.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됩니다. 3년이 되면 상장 폐지되기 때문에 이런 아이는 합병이 안 되면 그냥 2,000원에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네, 반대로 또 NAC 스펙 23호 이런 거는 이제 거래가 지금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합병이 이제 승인이 된 거예요. 얘는 합병이 되고 다시 거래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IBK 13호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합병이 된 거죠. 이런 것들은 빨간색 되어 있는 거는 합병으로 인한 움직임에 의해서 뭔가 거래가 정지가 돼 있거나, 네, 이 거래 정지돼 있죠. 이거는 얘도 거래 정지 중이고, 얘도 거래 정지 중이고, 얘도 거래 정지 중이고, 얘도 거래 정지 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합병 과정에서 이제 승인 받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때는 아예 거래 정지시켜 버립니다. 그럼 가격 변동이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거래가 재개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변경 상장까지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죠. 예, 여기 있는 것들. 예. IBK 16호 같은 경우는
합병이 승인되고 나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한 달, 두 달. 이제 여기서 변경 상장될 때까지 그것도 지켜보셔야 되고. 그래서 2,000원에서 2,100원 내외에 있는 종목 중에서 거래 중이고 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않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앞으로 이제 합병될 가능성이 높겠죠. 가장 좋은 아이들은 한 1년 정도 된 스펙주들을 2,000원에서 2,050원 정도에 매집을 해서 뭐 한 6개월 정도 사이에 뭔가 이렇게 합병이 승인됐다. 그러면 합병 승인되고 나서 거래 정지됐다가 거래가 풀린 순간 갑자기 빵 떠서 2,500원에 막 출발하기도 합니다. 요러면 뭐 안전하게 20% 정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이죠. 근데 그게 언제 될지 완전히 기한이 무한정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굉장히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대신에 2,000원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이 아이들은 만약에 합병이 안 되더라도 2,000원에 매도가 되는 거니까 손해볼 일은 없죠. 그러니까 2,000원에서 2,050원 요 사이에 있는 아이들은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된다. 그 투자 팁입니다. 합병전 스펙주 투자 팁 안내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증시는 이제 계속 등락을 좀 거듭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그 와중에서도 여행주라든지 항공주는 굉장히 흐름이 저는 좋아 보입니다. 앞으로 이제 저가 항공사들 어제 주말에 내내 그 쇼핑 방송 보면 동남아 쪽으로 여행 상품들이 굉장히 크게 많이 방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노투어, 뭐 롯데관광, 그다음에 진에어 이런 소형 항공사와 여행사들이 주가가 오늘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조정받을 때마다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소형 항공사, 여행사, 이제 스펙주 뭐 이런 것들은 좀 장기적으로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전망이 있는 아이들로 조금씩 주식을 모아간다면 또 그것도 어떻게 좀 시장에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전략으로 지금 생각하면서 계속 포트를 구성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이 좀 꺾이더라도 업종이 좋아지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오늘의 마감 시간은 이렇게 좀 얘기 드렸습니다. 좀 난해하고 애매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쪽은 등락폭이 크면서 뭔가 차익 거래가 생길 수는 있으나 불안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현금 비중. 뭐 그렇다고 몰빵하거나 주식을 100% 편입을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비중, 현금 비중, 현금 비중을 계속 좀 유지하면서 지금까지는 제가 50-50였는데 이제 여기서 50-50에서 조금의 어떤 스펙주와 조금의 어떤 앞으로 업황이 좋아하는 종목들 뭐 이런 것들을 편입하면 조금씩 힘든 과정에서도 수익을 좀 만들어 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